이태성은 고급 호텔의 연회장 한복판에 섰다. 수많은 플래시가 터지고 하객들의 시선이 그의 품이 있는 수트에 머물렀다. 그가 마이크를 잡고 천천히 말을 꺼낼 때 그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조심스러웠다. 오늘 이 자리에 모신 것은 단순한 가족 행사가 아닙니다. 저는 인생의 방향을 함께 걸어갈 동반자를 찾았습니다. 그의 말에 연회장은 조용해졌고 이어서 그는 고개를 들어 뒤편에 선 여인을 지목했다. 수진이었다. 그녀는 간호사 옷이 아닌 우아한 드레스로 단아하게 자리 잡고 있었고 그 눈빛은 약혼 발표의 무게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있는 듯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단순한 기대만으로 가득한 것은 아니었다. 수지는 어딘가 모르게 긴장한 듯했고 그녀의 손가락은 테이블 위에 놓인 샴페인잔 가장자리를 살포시 어루만지고 있었다. 이태성의 가족, 경영진, 언론 모두가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이 수진과 함께라면 우리 가문은 더 강해질 것이고 저는 더 인간다운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가 내뱉은 이 말은 단순한 약혼 선언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 숨겨진 결심의 표현이었다. 수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다. 이태성 회장님, 앞으로 많은 날들을 함께하겠지요. 그녀의 말에 객석에서 박수가 터졌고 두 사람은 조명 아래 서서 미소를 나눴다. 그러나 그 순간 이태성의 마음속에는 또 다른 계획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그는 이 결혼이 단순한 권력 연합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자신뿐 아니라 수진에게도 증명하고 싶었다. 새벽 6시 병원 복도는 조용했다. 그러나 수진에게는 매우 분주한 시간대였다. 낯익은 호출벨이 울리자 그녀는 긴장된 표정으로 띠득 걸어갔다. 환자 304호 산소포화도 떨어졌어요. 수진은 놀란 듯한 의사에게 보고하고 곧바로 산소 장비를 점검하며 숨을 고르지 않는 환자를 안정시키기 위해 침착하게 움직였다. 한편 복도 구석에서는 청소부들이 조용히 걸레를 밀며 서로 인사를 나누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의 존재를 익히 알고 있었지만 새로 온 청소부는 낯설었다. 그는 어깨가 곱고 동작이 매우 정확했지만 그 가운데서도 왠지 위화감이 느껴졌다. 청소부 어가 속삭였다. 저 사람 뭘 좀 아는 것 같지 않아? 청소부 B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말하지 못했다. 그저 그를 묵묵히 지켜보는 것만으로 충분했다. 수진이 잠시 복도로 나왔다가 걸레 자국이 남은 바닥을 보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자신의 손끝으로 바닥을 살펴보다가 걸레를 든 사람을 멀리서 바라봤다. 저 청소부 뭔가 특별해.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을 때 그녀는 다시 병실 쪽으로 발걸음을 돌렸다. 이태성은 회장실의 창가에 서서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거대한 유리창 너머로 반짝이는 불빛은 그의 삶이 얼마나 화려하고 강렬한지를 말해주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권력도 돈도 아니라 사람이다. 그는 속으로 되뇌었다. 그 말은 자신에게 그리고 머릿속 깊은 곳의 소망에 대한 선언이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병원 청소부 복장을 정성스럽게 챙겼다. 청소복 셔츠와 바지, 허리 둘레에 딱 맞는 장비 그리고 이름표. 그는 그것들을 보고 잠시 망설였지만 곧 결심한 표정으로 단추를 하나씩 잠갔다. 병원 입구 직원 출입구를 통해 들어가며 청소부 동료들에게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여기서 일하게 된 이영입니다. 팀 리더는 그를 반갑게 맞이했지만 다른 동료들은 눈에 의문을 담고 있었다. 형님 어디서 왔어요? 병원 청소부 하시는 건 처음 보는데. 청소부 B의 말에 이태성은 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새로 왔습니다. 그는 웃음을 숨기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엔 권력자의 여유가 있지만 단순한 일꾼이 되려는 결의도 담겨 있었다. 청소부 팀의 아침 미팅이 시작되었다. 팀 리더는 새로 온 이영을 소개하며 말했다. 오늘부터 우리 팀에 합류할 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동료 몇몇은 나지막이 수군거렸다. 형님? 무슨 형님이야? 그들의 눈엔 장난기와 경계심이 섞여 있었다. 이태성은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답한 뒤 바로 빈 병실 복도로 향했다. 그의 유니폼은 단정했지만 손짓 하나에는 어색함이 묻어 있었다. 그때 병원 복도 한 구석에서 수진이 나타났다. 그녀는 지나치던 중 바닥에 남은 먼지 자국을 발견하고 걸레를 든 청소부에게 조용히 말했다. 저쪽 바닥 조금 더 닦아주실 수 있을까요? 그의 얼굴에는 당황과 겸손이 동시에 스쳤다. 네,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는 성큼성큼 바닥 쪽으로 다가가 걸레를 꺼내고 조심스럽게 그 영역을 닦기 시작했다. 수지는 그 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돌아섰다. 그녀의 속마음엔 혼란스러운 질문이 자리 잡고 있었다. 왜 그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그리고 정성스럽게 청소를 하지? 그 의문은 그녀의 뇌리 한구석에 깊이 남았다. 오후가 되자 응급 호출이 울렸다. 수지는 빠르게 손을 씻고 응급실로 뛰어갔다. 환자는 호흡이 급격히 불안정해졌고 그녀는 침착하게 산소 마스크와 모니터를 조정했다. 산소 포화도가 너무 떨어졌어요. 더 많은 산소를.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고 주변 의사들과 간호사들도 그녀의 침착함에 따랐다. 한편 복도에서는 이태성이 청소 도구를 정리하던 중이었으나 그의 손이 미끄러졌고 산소호스 소모품 상자가 기구 옆으로 굴러 떨어졌다. 그의 심장이 크게 뛰었고 당황한 얼굴로 허리를 숙여 그것을 주우려 했다. 그 순간 수진이 응급실 밖으로 나와 다급하게 말했다. 괜찮으세요? 이태성은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다시 상자를 잡으며 말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의 말은 떨렸다. 수지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다음엔 천천히 하세요. 그녀의 목소리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 순간 이태성의 마음속엔 새로운 감정이 피어올랐다. 단순한 형식적인 사과 이상의 무언가, 그것은 연결의 시작이었다. 이른 새벽 병원의 복도는 고요했다. 간신히 형광등이 깜빡이는 조명 아래 이태성은 걸레를 든 손을 조심스레 움직이며 바닥에 작은 먼지를 하나하나 닦아냈다. 그의 마음속에는 낮에는 회장으로서 밤에는 청소부로서의 두 삶이 교차하고 있었다. 그는 동료 청소부들과 조용히 인사를 나누며 조금씩 그들과 가까워졌다. 다른 사람들은 그를 단순한 새로운 청소부로 보았지만 태성은 마음속에서 자신만의 계획을 다시 정리했다. 그는 이 생활을 단지 속이는 수단으로 쓰는 것이 아니었다. 진정으로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싶었다. 그러던 중 병원 라운지에서 휴식하러 온 수진이 복도를 지나다가 그를 힐끗 보았다. 조명을 받은 그의 유니폼은 단정했지만 그의 움직임에서는 권력자의 여유가 아닌 성실한 일꾼의 결의가 읽혔다. 그녀는 순간 가슴이 울컥하는 듯한 감정을 느꼈지만 곧 고개를 돌렸다. 그날 오후 태성은 청소부 숨은 구역 병원 뒤편 창고와 비사용 병실 복도를 청소하며 동료들과 마음을 터놓는 시간을 가졌다. 동료들은 가족 이야기, 돈 이야기 그리고 병원 일의 고단함을 털어놨다. 태성은 조용히 그들의 말을 듣고 가끔은 자신의 과거도 흘리듯 이야기했다. 어린 시절 외로웠던 기억, 자신의 책임감, 그리고 지금 이 위장 생활을 택한 이유까지. 동료 중 한 명이 조용히 하지만 진심 어린 눈길로 말했다. 형님, 넌 그냥 청소하는 사람 같지 않아. 뭔가 다르다. 그 말이 태성의 가슴 깊은 곳을 울렸다. 그는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로는 자신이 감추고 있는 진짜 이름이 어떻게 될지 고민했다. 한편 수지는 병동 사이사이에서 태성에 대한 궁금증이 가시질 않았다. 그를 그저 지나가는 사람으로만 보기엔 그의 움직임, 말투, 태도가 너무 다르다고 느꼈다. 어느 저녁 태성은 병원 외곽의 오래된 의자와 가구가 방치된 구역을 청소하러 갔다. 먼지 쌓인 의자 틈새에 숨겨진 낡은 기록지와 서류 봉투를 발견한 그는 잠깐 멈춰 서서 고민했다. 이건 그냥 병원 폐기 문서일까 아니면. 그의 손가락이 서류 표지를 쓰다듬고 잠깐 눈을 감았다. 어린 시절 갈등, 가족과의 단절,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갈망, 그 모든 것이 그의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다. 그는 한숨을 내쉬며 조심스럽게 그 서류들을 대형 쓰레기통 옆 작은 상자에 넣고 걸레를 다시 들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또 다른 청소부 동료가 형님, 고민 있는 거예요? 라고 조심스럽게 묻자 태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해결하고 싶은 것들이 많습니다. 라고 답했다. 한편 수지는 병원 로비에서 동료 간호사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저 새 청소부 뭔가 있어. 단순한 알바 같지는 않아. 동료는 미소 지으며 수진을 바라봤다. 수진 씨, 내 직감에 좀 더 귀 기울여 보는 게 어때요? 병원 측의 구조조정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일부 청소구역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 있었고 청소부팀은 불안에 휩싸였다. 태성은 이 위기에 맞서 동료들을 결집시켰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가 이 병원의 중요한 일부라는 걸 보여줘야 합니다. 그냥 치우는 사람이 아니라 돌보는 사람으로. 팀원들은 처음엔 놀라는 표정이었지만 곧 그의 결심에 영감을 받았다. 그들은 함께 더 효율적인 청소 계획을 세우고 유지되어야 할 구역을 리스트로 정리했다.
같은 시간 수지는 환자 가족과의 갈등에 부딪혔다. 한 가족이 병원의 청결 문제로 간호사들에게 불만을 토로했고 수지는 중재자로 나섰다. 그녀는 침착하게 설명하면서도 감정의 골이 깊다는 것을 느꼈다. 그때 태성이 뒤에서 조용히 다가와 도움을 제안했다. 그는 환자 가족에게 간결하고 정중한 말투로 제가 가능한 한 바로 청소를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했다. 수진의 눈에 놀라움과 감사가 동시에 스쳤다. 한밤중 병원 복도는 아주 조용했다. 태성은 마지막 순찰을 하며 걸레와 쓰레기 봉투를 든 채 복도를 걷고 있었다. 그의 발소리만이 희미하게 울렸다. 그 순간 병실 문 너머에서 낮은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문틈이 약간 열려 있었고 그의 시선은 그쪽으로 향했다. 조용히 다가간 그는 아이의 울음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의 심장에 울림이 있었다. 잠시 후 수진이 뛰듯이 그 병실로 들어왔다. 그녀는 부드럽고 침착한 목소리로 아이를 달래며 작은 손을 꼭 잡고 위로했다. 태성은 멀리서 그 모습을 묵묵히 지켜봤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그는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다. 그의 삶의 두 얼굴이 교차하는 순간이었다. 권력의 자리에 있는 회장으로서의 자신과 밤마다 삭막한 복도를 다니는 청소부로서의 자신. 그리고 이 둘은 어쩌면 수진이라는 다리를 건너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존재가 될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피어올랐다. 재벌가 저택의 거실은 고요하지만 내부는 폭풍 전야와 같았다. 이태성의 형제들은 회장으로서의 태성이 최근 너무 이상한 행동을 한다는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병원 청소부로 다닌다는 얘기까지 돌았고 일부는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며 내부 감사를 제안했다. 한편 병원에서는 태성의 위장 생활을 눈치채려는 분위기가 조심스레 조성되고 있었다. 청소부 동료 중 몇 명이 그의 출근 시간, 행동 패턴이 다르다는 것을 감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태성은 표정 하나 흐트러뜨리지 않으며 동료들과 여전히 차분하게 어울렸다. 그날 저녁 수지는 복도에서 우연히 태성을 마주친다. 그녀의 눈빛은 경계와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다. 태성은 그녀에게 가볍게 목례를 하고 미소 짓지만 그녀는 그 미소 뒤에 감춰진 무언가를 보려 애썼다. 수지는 태성의 이름표, 그의 근무시간, 청소부 신분 등에 대해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의문을 품었다. 병원 기록표, 스케줄판, 청소팀 회의 노트까지 머릿속에 떠올리며 그녀는 그 퍼즐을 풀어야겠다는 결심을 한다. 그녀는 휴게실에서 동료 간호사에게 저 남자가 정말 단순한 청소부일까? 라고 물으며 직감이 주는 무게를 공유한다. 동료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내 직감은 보통 틀리지 않잖아라고 대답한다. 한편 태성은 병원의 구석진 기록 보관실 쪽에서 오래된 문서 더미를 정리하다가 버려진 파일 하나를 발견한다. 그것은 병원 과거의 인사기록, 출입기록, 폐쇄된 구역도면 등이 뒤섞여 있는 묘한 문서였다. 그의 심장은 잠시 빠르게 뛰었지만 그는 냉정을 유지하며 서류를 조심스럽게 다시 정리해 넣고 떠난다. 한 오전 병원 복도 한켠에서 위급한 상황이 벌어졌다. 환자 중 한 명이 갑작스런 심정지 증세를 보인 것이다. 침착하게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는 순간 태성은 마른 입술을 하르며 손을 떨지 않고 응급 호출벨을 눌렀다. 수지는 즉시 뛰어가 산소 마스크를 가져오고 의료진과 함께 심폐소생술을 시작했다. 태성은 거리낌 없이 그 자리에 머물며 필요한 의료기구를 들고 달려가 수진을 도왔다. 청소부로서의 그의 존재가 아닌 사람으로서의 그의 진정한 면모가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환자는 다행히 안정되었고 상황이 마무리되자 수지는 태성에게 고개를 들어 눈을 마주쳤다. 그녀의 눈빛에는 존경과 놀라움이 섞여 있었다. 태성은 수줍게 고개를 숙이며 당신이 도와준 덕분이에요 라고 속삭였다. 재벌가 저택에서는 태성의 행동을 견제하고자 하는 세력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의 형제 중 한 명이 비공식적으로 회장 비서실에 접근해 태성이 청소부로 다니는 게 사실이면 그룹에 치명타라며 내부 정보를 캐려한다. 수진의 가족도 약혼 소식이 알려진 후 그녀에게 경고의 말을 전한다. 회장님이라는 사람이 이중생활을 한다는 소문이 있어. 내가 다칠 수도 있어. 그녀의 부모의 걱정 어린 목소리는 수진의 마음에 무게를 더했다. 수진은 밤새 고민한다. 믿고 싶은 마음과 두려움이 교차하고 그녀는 태성에게 진실을 묻고 싶지만 동시에 그를 놓칠까봐 망설인다. 깊은 밤 병원 뒤뜰의 휴게 공간에서 청소부 팀이 조용한 시간을 보낸다. 달빛 아래서 태성과 동료들은 서로의 삶과 상처를 나눈다. 태성은 어린 시절의 외로움, 가족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기억, 그리고 이 위장 생활을 시작한 이유를 솔직하게 털어놓는다.
그는 말끝마다 울먹이면서도 진심을 감추지 않는다. 그의 고백에 동료들은 눈빛을 부드럽게 한다. 형님, 널 잘 몰랐지만 당신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단단해요. 라는 말이 나왔다. 태성은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쉰다. 한편 수지는 병원 복도 저 멀리서 그 장면을 목격한다. 그녀는 그들을 깨우지 않기 위해 조용히 뒤돌아섰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결심이 쏟아오른다. 나는 그를 알고 싶다. 그 결심은 그녀의 눈빛에 반짝이는 불꽃처럼 남았다. 병원에서는 태성의 출근 시간이나 행동 패턴에 대해 의아해하는 시선이 점점 늘고 있었다. 그는 아침마다 복도 끝 구역을 먼저 돌고 저녁에는 병원의 으슥한 구석을 조용히 청소했다. 청소부 동료 몇 명은 그에게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졌지만 태성은 피곤한 미소만으로 답했다. 수진 또한 갈등하던 마음이 점점 커졌다. 그녀는 혼자 복도 끝 창가에 서서 달빛 아래 걷는 태성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말했다. 저 사람 단순한 직원이 아니야. 그런데 그는 무엇을 숨기고 있을까? 그녀의 마음속에 생긴 불안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진짜 의문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어느 날 태성은 병원의 오래된 기록실로 향했다. 그는 과거 청소부들이 잘 들이지 않는 문을 열고 구석진 상자를 꺼냈다. 상자 안에는 낡은 출입기록부, 이름이 지워진 직원증, 폐쇄된 병동 설계도 등이 담겨 있었다. 손끝에 전해지는 종이의 질감, 먼지 냄새, 오래된 잉크 냄새가 그를 과거의 어느 시점으로 데려가는 듯했다. 그는 잠깐 멈춰 서서 숨을 고르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나는 단지 진실을 알고 싶을 뿐이야. 그리고 그 진실이 누구에게 상처를 줄지라도. 그 순간 발소리가 들렸다. 누군가가 문 뒤에 서 있었다. 태성은 급히 상자를 덮고 돌아섰다. 문 뒤엔 청소부 동료 하나가 눈에 걱정을 담고 있었다. 형님, 괜찮으세요? 그 물음에 태성은 잠시 머뭇거리다 고개를 끄덕였다. 병원 휴게실 청소부팀이 잠시 쉬는 시간이었다. 태성은 동료들과 술잔을 기울이며 자신의 비밀스러운 과거 일부를 나눴다. 어린 시절의 외로움, 가족의 기대, 그리고 권력으로부터 벗어나 인간으로서의 삶을 이해하고 싶었던 욕망. 동료들은 그 고백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였다. 넌 우리가 아는 청소부 중에 제일 단단한 사람이야. 한 명이 그렇게 말했다. 그 말에 태성은 미소를 띄었지만 그 이면엔 무거운 책임감이 느껴졌다. 그날 저녁 수지는 병원 복도에서 태성을 발견한다. 그는 청소 도구를 정리하다 그녀가 다가오자 잠시 멈춰서 고개를 들었다. 수진 씨.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고 그녀는 놀란 듯 눈을 맞췄다. 저 저녁에 왜 여기 계신 거예요? 그녀의 질문에 태성은 조심스레 대답했다. 제가 일찍 끝나서요. 그리고 그냥 이 병원이 낯설지 않아서요. 수지는 그 말 뒤에 숨겨진 무언가를 느꼈지만 바로 묻지는 못했다. 재벌가 저택에서는 태성의 행동에 대한 불신이 더욱 커지고 있었다. 그의 형제 중 한 명이 내부 문서를 뒤져 태성의 근무 기록을 확보하려 했다. 회장실 비서실에서는 그의 병원 출입과 정체에 대해 은밀히 조사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수진 또한 가족의 압박을 받았다. 그녀의 부모는 그녀를 불러 회장 약혼자가 병원 청소부로 다닌다는 소문이 있다고 경고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내 인생이 큰 위기에 처할 수 있어. 그 말에 수진의 마음은 흔들렸다. 믿고 싶은 마음과 두려움 사이에서 그녀의 결심은 흔들렸다. 한밤중 병원 복도에는 조용한 긴장이 감돌았다. 태성은 청소 도구를 들고 걸으며 정신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지친 상태였다.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자신을 믿어주는 수진에 대한 감사와 동시에 정체가 밝혀질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뒤엉켰다. 그때 병동 한 구석에서 경보음이 울렸다. 의료진이 급히 뛰어가는 소리가 들렸다. 태성은 본능적으로 그쪽으로 달려가 구급 가방을 잡고 달렸다. 수진이 그와 함께 나왔고 그의 손을 스치며 말했다. 이태성, 당신은 정말 용감해요. 그 말에 태성은 그녀를 바라보고 잠시 숨을 고른다. 수진 씨. 그러나 그의 말은 끝내 이어지지 못했다. 경고음이 점점 커지면서 다음 상황이 예견되지 않은 긴장으로 이어졌다. 다음 날 아침 병원에서는 태성의 위기 대응 모습이 화제가 되었다. 몇몇 청소부 동료들은 그를 영웅처럼 바라보기 시작했고 수진 역시 그를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되었다. 하지만 재벌가에서는 그의 위장 정체를 드러내려는 움직임이 더 거세졌다. 그의 형제는 비밀리에 증거 수집을 계속하고 내부 경영진 중 일부는 그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경계했다. 한편 수지는 자신의 직감에 따라 태성을 더 깊이 알아보려 한다.
그녀는 그의 근무 기록에 대해 문의하려 하지만 막상 말을 꺼내자 두려움이 밀려왔다. 태성과 수지는 병원의 야간 순찰 중 한적한 복도에서 마주친다. 달빛이 창문을 타고 들어와 두 사람의 실루엣을 부드럽게 비춘다. 수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낸다. 이태성, 당신 왜 이런 일을 시작한 거예요? 태성은 잠시 침묵하다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본다. 사람들을 그냥 역할이 아니라 마음으로 대하고 싶었어요. 회장이라는 자리에 있을 때는 볼 수 없었던 것들을 여기서 볼 수 있거든요. 그 말은 솔직하고 진심 어린 고백이었다. 수지는 그의 말에 마음이 울리며 눈가가 촉촉해졌다. 재벌가 내부에서는 태성의 정체에 관한 결정적인 문건이 발견된다. 그의 형제가 입수한 병원 출입 기록, 비공식적인 청소부 급여 명세서 등이 경영진 사이에 퍼지기 시작한다. 이 소식은 급속도로 권력 싸움의 도화선이 된다. 병원에서는 수진이 점점 태성에게 마음을 여는 모습을 보인다. 그녀는 동료에게 그는 단순한 외부인이 아니야라며 확신을 내비친다.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정체의 진실을 모두 들여다보지는 못하고 있다. 어느 날 밤 청소복을 입은 태성은 병원 복도에서 누군가에게 고소당할 위기에 처한다. 누군가가 그의 정체를 폭로하겠다는 협박을 해왔고 그 말은 점점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는 동료들과의 관계, 위장 생활의 모든 것이 위험에 빠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흔들린다. 수지는 태성에게 다가가 그의 눈을 바라본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내가 너를 믿고 싶어. 하지만 그 말을 꺼내는 순간 태성의 표정에는 고통과 결단이 섞여 있었다. 재벌가의 형제가 준비한 문서와 증거들이 한데 모이고 경영진 회의가 소집된다. 그의 위장이 드러날지 아니면 다시 가려질지 운명의 분기점이 시작되었다. 태성은 밤새 청소 도구를 정리하면서 마음속으로 다짐한다. 진실이 드러나더라도 내가 얻고 싶은 것은 단순한 권력이 아니야 진정한 신뢰와 사랑이다. 수지는 그의 손을 꼭 잡고 조용히 속삭인다.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 곁에 있을게요. 그리고 다음 순간 문이 열리고 누군가가 들어서는 발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진다. 이태성은 회장실과 병원 청소 일 사이에서 점점 깊은 피로를 느끼고 있었다. 그의 청소도구 상자에는 먼지가 쌓였고 손목은 가벼운 통증을 느꼈지만 그는 매일 새벽과 밤을 가리지 않고 병원 복도를 순찰했다. 청소부 동료들은 그를 걱정하며도 존경심을 보였고 태성은 그들의 시선을 외면하지 않았다. 한편 수지는 태성에 대한 걱정을 마음에 품고 있었다. 그녀는 누군가에게 그의 정체에 대해 묻고 싶었지만 말문이 막혔다. 그리고 매일 밤 복도에서 그를 기다리며 그가 왜 이런 생활을 택했는지 그의 진심은 무엇인지 되뇌었다. 재벌가 저택에서는 태성의 약혼자이자 회장 후보로서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었다. 그의 형제들은 고요하지만 치밀하게 움직였다. 비서실에서는 그의 병원 출입 기록과 급여 명세를 확보하려는 시도가 이어졌고 그 일부는 비밀리에 외부로 새어나갔다. 이태성은 그런 움직임을 알면서도 흔들리지 않으려 했다. 그는 청소부 유니폼 아래에서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병원이라는 또 다른 왕국에서 자신만의 권력을 쌓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마음 한켠에는 두려움이 스며들었다. 만약 모든 것이 드러난다면 그는 이 삶을 잃을 뿐 아니라 수진도 잃을 수 있었다. 수지는 병원의 한 야간 당직실에서 문서를 정리하다 우연히 태성이 사용하는 청소복 주머니를 훔쳐보다가 그 속에서 작은 메모지를 발견한다. 그것에는 짤막한 문장들이 적혀 있었다. 사람의 마음은 가장 허약한 구조물이다. 하지만 그 속에서 가장 강한 끈을 찾을 수 있다. 그 문장을 읽은 순간 수지는 깊은 감동을 느꼈고 그의 내면에 숨겨진 고뇌를 더 알고 싶어졌다. 그녀는 머릿속에서 질문을 반복했다. 왜 그는 이런 말을 쓸까? 그가 가진 비밀은 무엇일까? 태성은 그 밤 청소용품을 정리하며 잠깐 멈춰서서 창밖을 바라봤다. 달빛이 창문 너머 병원 마당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고 그의 마음속엔 수진에 대한 걱정과 동시에 다가오는 변화에 대한 기대가 함께 섞여 있었다. 그의 형제 중 한 명이 병원 쪽 인맥을 통해 태성의 비밀을 폭로하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한다. 경영진 회의에서는 그의 이중생활이 그룹의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일부는 공개적으로 위장 생활을 비난한다. 한편 병원에서는 태성에게 위협적인 쪽지가 전달된다. 청소부 동료에게서 돌아온 쪽지에는 암시가 담겨 있었다. 모든 것은 드러날 수 있다. 라는 문장은 태성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는 깊은 밤 복도 한 구석에 서서 손을 떨며 속으로 다짐했다. 진실이 무엇이든 나는 그걸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수지는 태성에게 마음을 고백할까 아니면 그를 멀리해야 할까 깊은 고민에 빠진다. 그녀는 동료 간호사에게 조언을 구하지만 말은 쉽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과거의 소문과 현재의 직감이 뒤엉켜 있었다. 그의 모든 말이 진심이라면 나는 그를 믿을 수 있을까? 그 질문은 그녀에게 큰 부담이었다. 하지만 밤이 되자 수지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에게 속삭였다. 내 마음은 이미 그를 향해 있어. 하지만 나도 상처받고 싶지 않아. 재벌가의 경영진 회의에서 결정적인 문건이 논의된다. 태성의 병원 출입 기록, 그의 청소부 급여, 그리고 비공식적인 출퇴근 경로까지 모두 거론된다. 일부 경영진은 그의 위장 생활을 이용해 권력을 잡으려 하고 일부는 윤리적인 문제를 제기한다. 이태성은 병원에 출근하면서도 그 회의의 결과를 예감한다. 그의 마음은 격렬하게 흔들렸고 만약 누군가가 모든 것을 폭로한다면 수진과의 관계는 물론 자신의 정체성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두려움이 밀려왔다. 수진은 결국 태성을 찾아가기로 결심한다. 병원의 복도 끝 조용한 장소를 골라 그에게 말을 건넨다. 이태성, 당신 정말 누구예요? 태성은 고개를 숙이고 잠시 침묵한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만 그는 진심으로 답하고 싶어 한다. 나는 회장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청소부로 살아가고 있어요. 권력보다도 사람의 마음을 배우고 싶어서. 그 고백은 그의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다. 수지는 그 말을 듣고 숨이 멎는 듯 했다. 태성의 정체가 일부 언론을 통해 공개된다. 재벌회장, 병원 청소부 생활이라는 충격적인 제목의 기사가 터졌다. 병원 직원들은 충격에 휩싸였고 청소부 동료들은 충격과 혼란 속에서 태성을 바라봤다. 수지는 기사를 손에 쥐고 떨리는 마음으로 태성을 찾는다. 그의 표정은 복잡했다. 얼굴엔 부끄러움, 두려움 그리고 결단이 모두 뒤섞여 있었다. 이제 모든 게 드러났어요. 태성이 조용히 말하자 수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다. 그래도 당신을 믿었어요. 공개된 정체로 인해 재벌가 내부는 폭풍처럼 흔들린다. 그의 형제들은 권력 싸움을 더욱 노골화하고 일부 경영진은 태성을 배제하려 시도한다. 하지만 반대로 그의 진심과 용기를 존중하는 세력도 생겨나기 시작한다. 태성은 회장실과 병원을 오가며 힘든 결정을 내린다. 그는 자신의 청소부 동료, 병원 직원, 그리고 수진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한다. 그의 말은 단단했고 듣는 이들의 마음에 울림을 남긴다. 수지는 그의 용기와 진심에 감동하며 조용히 그의 곁에 선다. 그녀의 존재는 태성에게 큰 위안이 된다. 정체가 공개된 후 병원에는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다. 태성은 청소부 일을 계속하면서도 병원과 재벌가 사이의 다리가 되겠다는 결심을 한다. 그는 단지 권력을 되찾는 것이 아니라 병원과 사람들을 향한 책임감을 갖고자 한다. 수지는 그의 결심을 지지한다. 그녀는 사람들 앞에서 당당히 말한다. 그의 이름이 뭐든 저는 그의 마음을 믿습니다. 그 말에 태성은 따뜻하게 웃는다. 한밤 병원 옥상에서 두 사람은 함께 서울의 불빛을 바라본다. 달빛 아래 그들의 관계는 단단해졌고 앞으로의 여정에 대한 희망이 부드러운 바람처럼 불어온다. 이태성은 회장실에서 비밀스러운 서류를 뒤적이다가 예전에 자신이 병원에 처음 들어왔을 때 작성했던 노트를 발견한다. 거기엔 나는 사람을 이해하고 싶다는 문장과 함께 자신이 청소부 생활을 시작한 이유가 조용히 적혀 있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그는 과거의 불안도 현재의 결심도 모두 되새겨본다. 조용한 회장실 창가에서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한다. 나는 이 삶을 허투루 살지 않을 거야. 재벌가 내부에서는 태성의 폭로 이후 권력 구조가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 그의 일부 형제들은 공개적으로 그의 행동을 비난하고 다른 일부는 그의 진심과 인간의 감명을 받아 그를 지지한다. 저택의 긴 복도에서 열린 회의에서 회장 대리는 목소리를 높인다. 우리는 이 기회를 놓쳐선 안 됩니다. 태성의 변화가 그룹에도 새로운 비전이 될 수 있어요. 그 말은 권력의 균형추를 조금씩 이동시킨다. 수지는 밤새 잠들지 못했다. 그녀는 태성에 대한 자신의 감정 그리고 그의 정체가 공개된 이후 생긴 위기 사이에서 흔들렸다. 다음 날 그녀는 그의 병원 사무실을 조용히 찾아가 문을 두드린다. 태성 씨, 모두 아는 것 같지만 난 아직 당신을 알고 싶어요. 그 말에 태성은 조용히 일어서 그녀를 바라본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오는 진심이 그의 눈빛에 담긴다. 병원에서는 태성의 진심이 드러나면서 일부 직원의 반응이 달라지기 시작한다.
청소부와 간호사, 경영진 사이에 보이지 않던 다리가 놓이는 듯하다. 한 청소부 동료가 태성을 찾아와 조심스레 말한다. 형님, 우리가 예전처럼만 일해도 돼요. 하지만 당신이 곁에 있는 게 좋습니다. 태성은 그 말을 듣고 깊은 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인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이 혼자가 아님을 깨닫는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태성의 폭로를 기회로 삼으려는 경영진 일부가 새로운 음모를 준비하고 있다. 수진도 그의 안전에 대해 진지하게 걱정하기 시작한다. 밤이 되면 누군가 병원 창가에 서서 태성을 지켜본다. 먼 거리에서 그 그림자는 위협적이고 태성의 마음은 불안으로 가득 찬다. 이제 끝난 게 아니야. 그 속삭임은 바람에 실려 태성의 귓가에 맴돈다. 경영권 재편을 위한 비밀 회의가 열린다. 태성의 지지를 얻은 일부 경영진과 그의 형제들 사이에서 팽팽한 줄다리기가 벌어진다. 한쪽에서 제안이 나온다. 태성 회장이 청소부 생활을 계속하는 것은 그룹 이미지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른 쪽은 반박한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쇼일 뿐이다. 우리는 내부로부터 그를 견제해야 한다. 수지는 더 이상 방관자가 아니기로 결심한다. 그녀는 태성과 그녀가 함께 해야 할 미래를 위해 자신의 가족과 대면한다. 부모님과의 대화는 쉽지 않다. 그녀의 부모는 여전히 태성의 과거와 위장 생활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당신이 진심이라면 우리도 당신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 그 말은 수진의 부모로부터 나왔지만 그녀의 마음에는 무거운 책임감이 스며든다. 태성은 청소부팀과 재벌가의 일부 우호 세력 간의 중재자 역할을 자처한다. 그는 병원을 개선하고 청소 직원의 처우를 높이는 계획을 제안한다. 청소부 동료들은 놀라면서도 그의 비전에 동의하기 시작한다. 형님은 다르다며 그들은 새로워진 연대의 힘을 실감한다. 재벌가의 마지막 반격 기류가 형성된다. 태성의 반대파들은 언론과 내부 설득을 통해 그를 몰아내려는 계획을 논의하며 수진을 압박점으로 삼으려 한다. 한밤 태성과 수진은 저택 옥상에 올라가 미래에 대해 이야기한다. 우리가 함께라면 더 이상 두렵지 않아. 태성은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자신의 결의를 다진다. 결정적인 경영진 회의가 열린다. 태성은 단호하게 자기 입장을 밝힌다. 저는 이 회장직을 단순한 지위로 원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과 마음을 위한 책임으로 이 자리에 있겠습니다. 수진은 방청석에서 그의 말을 듣고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인다. 회의실의 공기는 숨죽인 긴장으로 가득하지만 그의 진심은 분명하고 강하다. 이 순간 태성은 단순한 회장이 아닌 사람의 마음을 연결하는 다리로서의 새로운 역할을 선언한다. 달이 높이 떠있는 어느 밤 재벌가 저택의 응접실에는 긴장감이 가득했다. 태성과 그의 지지자들 그리고 반대파가 마주 앉아 마지막談判을 준비하고 있었다. 벽 너머로는 조용한 대화 소리와 옅은 숨결이 스며들었다. 태성은 단정한 수트 차림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부드러움과 강단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그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저는 이 자리에 단순히 권력을 위해 있는 게 아닙니다. 이 그룹, 이 병원, 그리고 이 사람들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의 말에 반대파 일부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고 일부는 냉소적으로 웃음을 억누르며 반박을 준비했다. 하지만 태성의 진심은 방 안의 공기를 바꿔놓았다. 수지는 태성의 옆에 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덧붙였다. 저는 그의 정체보다 그의 마음을 믿어요. 그 한마디에 태성의 얼굴에 잠깐 슬픔과 안도가 교차했다. 경영진 회의가 끝나고 태성은 병원으로 향한다. 저택의 화려한 조명과 달리 병원의 복도는 조용하고 정숙했다. 그는 청소복 대신 회장 양복으로 복도를 걸었다. 이 작은 행보는 그의 두 세계가 이제 하나로 이어지고 있음을 상징했다. 청소부 동료들이 그를 보며 놀란 듯 인사했지만 태성은 따뜻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그는 이전처럼 도구를 든 채 복도를 돌지는 않았지만 그 발걸음 하나하나에 진심이 담겨 있었다. 수진이 조용히 뒤따라왔다. 그는 그녀에게 고개를 돌려 미소 지었다. 이제 두려움보다는 책임감이 더 큽니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였다. 공개된 그의 정체에도 불구하고 병원 내부에서는 변화의 바람이 거세게 불었다. 청소부와 간호사, 경영진의 일부가 함께 모여 병원 운영 방식을 재검토하는 회의가 열렸다. 태성은 그 회의의 중심에 섰고 동료들에게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다. 병원은 단순히 치료의 장소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삶의 일부이고 서로의 손을 잡으며 나아가는 공간입니다. 그의 말에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수지는 곁에서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녀는 그가 진짜 다리가 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병원 옥상에서 태성과 수지는 조용한 대화를 나눴다. 도시의 불빛이 발 아래로 반짝이고 바람이 그들을 감쌌다. 수지는 태성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 이제 그냥 약혼자나 회장이 아니라 동반자로 걸어갈 수 있을까요? 태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네, 난 더 이상 숨고 싶지 않아요. 당신과 함께할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둘은 그 자리에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며 조용히 미래를 약속했다. 마지막 장면은 병원 복도에서 시작된다. 태성은 회장 복장과 병원 유니폼의 경계가 흐려진 모습으로 서 있다. 청소부 동료 간호사 경영진이 그 주위에 모여 있다. 그들은 과거의 오해와 갈등을 넘어 새로운 연대로 묶여 있었다. 수진이 태성 옆에 다가와 속삭인다. 함께 만든 변화 이제 시작이네요. 태성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한다. 맞아요. 우리 같이 걸어가요.